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따른 영향에 기회가 있다라는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추세로만 본다고 하면 일단 주봉에 있는 맥디 기반에 따른 추이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성장 추이를 만약에 보여줄 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성장을 잘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에서 더 높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격에 있는 추이에 있는 퍼포먼스가 아직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한 방에 올라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좀 다졌다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맥디가 오히려 지금 기반에서 이제 여름 시즌 추위를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겨울 시즌에 한 대만 더 업사이클로 가야 그나마 좀 유종의 일을 끝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못해도 6월 달에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이가 나와야 어느 정도 맥디 부분에 있는 곡선이 좀 더 이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맥디의 월간 차트를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이게 향후 지금 2개월 동안 조정이 나오고 2개월 동안 또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월간 추이에 있는 맥데이의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이 곡선 추이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두 번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120K가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에 있는 깊이가 끝나고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건 다 특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명분과 근거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만 믿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미 이제 떨어질 때도 다 이유가 있지만 내가 몰라서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잘 파악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너는 좀 매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투자에 있었을 때 당연히 매정하게 해야 그만큼 결과값이 또렷하게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래, 너는 좀 고생을 많이 해줬으니까 너한테는 수익률을 더 얹어줄게, 이런 시장이 택도 없습니다. 예,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때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스터 플랜 기준에서도 대부분 최대치가 150K를 딱 지칭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거의 근접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결국에 자기 자신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먹었을 때 적당히 내려올 줄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매번 누차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최고점 추이로 61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염없이 올라갈까요? 하염없이 올라갔었으면 이런 곡선들이 과거에도 없었겠죠. 이런 곡선들이 그럼 미쳤다고 뭐다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선에 있는 추이를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이것도 투자 스타일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겠죠. 이게 추세적으로 시즌마다 정리를 하는 게 1번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지마, 그냥 잊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 대신 이 시점에선 절대 내 지갑에서 오픈을 해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17년도 대비, 21년도 대비보다는 낙폭이 좀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낙폭이 시작을 하게 되면 어마무지하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계속 지탱을 하는 그런 추이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시간대에서 왜 그런 추이가 많이 보이냐? 이게 지난 12월 달부터 2월 달 때까지에 있는 에서 이게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소화되는 시간대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려고 하면 아이비트 물량을 제외하고 피델리티나 아크 쪽에서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되던지, 아니면 애초에 MSTR에 있는 파생의 변동률 추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괴리율이 생기면서 격차를 벌리면서 흘러가든지 그런 패턴이 나와야 기회 창출이 좀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자, 지금에서 이제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제가 도미넌스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가 어차피 최대가 60% 변동성이 있었고, 여기에서 여기가 30% 정도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최대 많이 줘봐야 15%. 근데 저번에 이제 변동성이 나왔을 때 7%였으니까 7에서 15% 정도가 나오게 되면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애기애기라고 하지만, 자, 전체 시가총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커졌습니다. 3천조에 10%면 300조 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점유율 추이에 있는 부분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추이가 얼마만큼 커졌는지에 따른 이제 비율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배경 중에 하나가, 평균 21년도 추이에서 비중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63% 구간대에서 거의 어느 정도 좀 평균적으로는 노랗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구가 70%를 절대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에서 63% 언더에서 놓을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의 이더리움과 과거의 솔라나가 가져갔던 비중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도미넌스 물량에 있는 추이의 돌파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조조하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약간씩 좀 트리 구조가 깨지는 이제 방향성을 알테 이제 ETF가 시장이 좀 커지던지, 아니면 비트 ETF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자금이 많이 들어온던지, 이러면 좀 도미넌스에 있는 변동성과 경우의 수를 좀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에 있는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양에서 알트에서도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여전히 이더리움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에 있는 이제 알트 애들이 뭐 아이겐레이어나 그다음 이더파이가 대부분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커넥트나 그 다음에 하이퍼 리퀴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카이토가 요즘 좀 잘 나가고 있죠. 이런 점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이게 알트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면 그런 애들이 먼저 좀 죽을 쓸 텐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의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리느라고 하면, 여전히 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차익할 사람은 차익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뒤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남아져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중장기형 패턴으로 이제 보았을 때 레버리지를 잘 쓰는 패턴이 될 것 같고요. 나는 돈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좀 커버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BITU나 비토로 해서 내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면 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그나마 좀 괜찮다. 단기에 1년의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회에 있는 시즌으로는 이거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알트가 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추이에 있는 가격 추이에도 있고,
그렇다고 비트가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격 추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내 향후 흐름을 매일같이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발굴을 하는 겁니다. 제가 메타플래닛도 저번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언제 봤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이거를 실현 가능한 형태로 볼 것이냐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DJT에 있는 움직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DJT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P에 있는 애가 이제 어떻게 이제 동향이 움직일 것인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능력껏, 자기 역량껏, 그리고 자기에 있는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는 위치에 있는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직은 알트에 따른 기회는 충분히 좀 남아져 있는 실정이고 그 기간도 만약에 올해 있는 비중으로만 딱 끊어가지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끝나는 2분기 추이 끝나기 직전 때까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려놔야 그 다음에 연말에 좀 빚이 날 수가 있는 것이지 2분기에 좀 유의미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4분기 때는 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3분기는 왜 버리는 카드가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3분기 때 제일 안 좋았죠. 8, 9월 달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